자, 시작 단추 클릭 앱 프로그램 이름 종류 중에 이 목록에 가셔서 엑셀 2010 귀찮으시면 이 메시지 표시 안 하고 하시면 되고요. 저 다음부터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초기 화면에서 파일을 여는 방법은 그 아래쪽에 보면 다른 통합문서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통합문서 열기 좌측에 아래쪽 클릭 그다음 찾아보기 2021 크말 2급 하목 우리는 하목반입니다. 월수가 아니고 하목 그리고 이런 폴더 안에 크말 2급 엑셀 2016 자, 지난 시간에 10부터 50까지 더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미리 작성된 수식이라 그랬고 형식은 자 수식이니까 이 꼴이 필요하고 함수 그 다음 함수명이란 게 있어야 되고 이 틀이 계산해주는 틀이 함수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데이터를 인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아마 썸 옆에 150이라는 값이 있을 건데 지워버리시고 합계 구한함수 썸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구한함수 에버리지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함수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영어 단어 있죠. 그 정도 수준에서 보통 만들려고 노력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일맥상통하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함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렇게 맞춰놨고요. 자 그러면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함수 마법사라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자 지우세요. I27셀 치우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고 뭐 수식 지우는 거나 데이터 지우는 거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 저 따라옵니다. 수식의 함수 삽입 단축 클릭 자 함수 마법사 창에서 함수명을 고릅니다. 근데 범주 선택이라 해서 300개나 넘는 이 함수가 다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굳이 분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류하는 건. 어차피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라고 선택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모두. 범주, 분류 모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A부터 점점점점점점 수직이동 막대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시면 Z까지 여기 한 300개나 넘는 함수라는 거죠. 그 중에 합계 구한 함수가 뭐라고요? sum. 그럼 sum이라는 함수명을 찾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찾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sum. 그리고 자 함수명을 골랐으니 확인.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인수 작업이죠. 그래서 함수는 가로 열고 자 기존에 있던 내용 지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칠 무렵이라 제가 큰 이야기는 해드리진 않았지만 자 넘버라는 인수입니다. 넘버라는 인수는 어떤 의미냐면 흰색 입력란에 여기 입력란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엑셀의 가장 기본은 뭐랬습니까? 데이터 작업에 있어서 기본은. 다른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이 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 하나하나씩 30, 40, 50 하나하나씩 선택하기 귀찮고 불편하겠죠. 그럼 인접해 있는 자료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세 번째 인수. 그래서 이게 셀 범위라 그랬고 중괄호 묶어서 이렇게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받아들인 이 숫자 데이터가 여기에 뭐라고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하든 내용을 작성하든 여기 다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넘버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범위를 설정해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한 묶음처럼. 그리고 이 값들의 합이 얼마라고요? 150이다. 함수의 결과값. 그리고 확인 나가면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함수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함수의 형태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지금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래서 마법사라는 녀석이 귀찮고 불편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시점이 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엑셀을 좀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자 어떤 방법이냐고요? 그 형태를 그대로 익힌다니까요. 읽고 평균과할 겁니다. 10부터 50까지. 평균과하는 함수가 average. 자, 제 화면 봅니다. 함수명은 소문자로 입력하든 대문자로 입력하든 상관없습니다. 엔터 치는 순간 대문자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함수의 형식 가로 열고 넘버 뭐라고요?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넘버 1과 넘버 2의 차이, 자, 이거 차이죠. 차이점이 뭐냐면 넘버 1이 굵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콤마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넘버 2 두 번째 인수 작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면 20이 있는 셀 주소를 클릭 콤마 그 다음 넘버 3 작성입니다. 30, 40, 50 인접해 있는 데이터는 범위 설정. 자, 그 다음 넘버 2, 넘버 3, 넘버 4에 관련해서 이렇게 대괄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건 어떤 의미냐면 경우에 따라서 인수 생략 가능. 그래서 더 이상 네 번째 인수 작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함수명이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질문 받았던 내용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러면 10부터 50까지 대하는데 왜 이렇게 적었냐고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수로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셀을 참조할 수도 있고 셀 범위를 들어갈 수 있다. 에?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뭐 그냥 이거 범위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익숙해지면 굳이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쓰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 평균 구할 때 average라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적어 보실래요? 자, 빈셀에 이꼴 AVER까지만 적어 보실래요? 그러면 average, 자, AVER이라고 하는 함수명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명 목록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사용법은 어떻게 하냐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함수 목록을 선택합니다. 목록의 선택 표시는 파란 색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저걸 선택하겠다는 키가 뭐냐면 엔터가 아닙니다. 탭입니다. 탭키. 그러면 가로 열고까지 작업해 줍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자료라면 그냥 하나하나씩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함수명은 어차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저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태그에서 함수를 고르는 그런 방식 잘 안 씁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함수명 못 보면 함수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유도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작성해 볼까요?
자, sum 합계를 한번 더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직접 입력. 그래서 함수식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함수를 배우실 때는 마법사 방식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니면 익숙해지고 자시고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익숙해지려면 시간 투자를 하시고 시간적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기본 설명해드리고 바로 우리는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이유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나중에 더 처음 배우실 때는 마법사가 편하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마법사가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불편하고. 훨씬 더 직관적인 건 직접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아실 거고요. 자, sum 합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더 작성하겠습니다. 직접. 자, 합계를 구할 거다. sum 함수가 필요하다. 함수식은 수식이니까 자, 이 꼴이 필요하고 합계 구하는 함수 sum. 자, 함수의 시작. 자, 인수 작업하려면 가로 열고. 자, 아까 10이라고 직접 입력해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인수와 인수의 구분은 콤마. 그 다음에 참조. 특정 셀 주소 참조, 콤마. 이번에는 셀 범위 참조. 셀 범위 드래그 참조. 참조가 뭐라고요? 셀 주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참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 추가할 겁니다. 콤마. (10 더하기 30) 요거 계산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제가 아마 수업 중에 이게 결과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물어볼 겁니다. 자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닫습니다. 닫고 함수 작성 끝. 그리고 엔터. 동영상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찍지 마시고. 네? 사진도 이거 다 파일 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실습하세요, 실습.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결과값이 나오죠. 나오면 아까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저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갑니다. 자, 수정하러 갑니다. 수식 수정 어떻게 한다고요? 수식 수정과 같은 게 뭡니까? 데이터 수정이라고 그랬죠.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 세 가지. F2번 키를 누른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작업 못합니다. F2번 키를 누른다. 그 다음 더블 클릭 동작 쓴다. 그 다음 수식 입력지에서 작업한다. 세 가지. 뭐에서 하시다. 자, 저는 F2번 키 누를 겁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가로 닫고, 가로 지우고, 콤마.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10, 20, 30 가로 닫고. 에버리지 함수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쳐봅니다. 그럼 결과값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결과값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나오네요. 이렇게 적어도 되네요. 자, 그러면 sum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방금 넘버 1, 두 번째 인수 넘버 2 숫자 데이터가 와야 된다고요. 넘버 3 숫자 데이터가 와야 된다고. sum 함수 입장에서 그다음 넘버 4, 넘버 5 숫자 데이터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um 함수의 인수 자리에 지금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10 뭐죠?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 L25에 가니까 좀 위치가 좀 틀린데 죄송합니다. H24에 가니까 무슨 데이터가 있죠? 20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 녀석이 내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L25가 중과 과정이 없어지고 뭐가 남습니까? 20이 남는다가 되죠. 20을 가져오겠죠. 셀 주소를 내가서. 그럼 20은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그 다음 여기 셀 범위가 작성돼 실제 계산할 때는 이 범위에 가서 뭐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어떤 데이터? 30, 40, 50이란 데이터를 이 범위에 가서. 그럼 30, 40, 50은 데이터의 종류가 뭡니까? 숫자. 그 다음 중간 과정에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을 계산하겠죠. 그럼 이 녀석 사라질 거 없습니다. 중간 과정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엑셀 내부적으로. 그러면 10, 20, 30 더하면 얼마? 60이라는 값이 남아있죠. 중간 과정에.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에브리지라는 거 10, 20, 30 이거 없어집니다. 명적으로. 그러면 10, 20, 30의 평균이 얼마죠? 20. 데이터의 종류 뭐죠? 숫자. 자, 요건 하루아침에 지금 설명드려야 될 이 내용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은 듣고 갑시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꼭 수업하진 않을 겁니다. 하진 않을 건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 함수는 하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함수를 작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함수, sum 함수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어떤 형태로든 작성하셔도 상관없다. 그 어떤 형태든 이게 함수를 작성하는 원리입니다. 이것만 이해가 되고 이걸 내 마음대로 조작만 가능하다면 함수 작업은 끝난 겁니다. 뭘 해야 되냐고요? 자, 이건 함수를 조립하는 설계도에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설계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볼펜을 만든다, 펜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조립을 잘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조립을 하기 위한 설계도라니까요. 함수 조립을 하기 위한.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조립을 잘하려면. 각각의 부품에 대한 뭡니까? 성격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개별 함수 하나하나에 대한 뭡니까? 특성들을 잘 알고 계시면 이 원리에 의해서 조립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를 조립하는 원리입니다. 데이터 종류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자주 물어볼 거라고. 그 이유가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 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배우고 싶은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방식으로 일단 할 거냐면 작성해보고 결과값이 안 나오죠. 그러면 빼버리고 다른 거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시간이 좀 흐르면 이런 원리에 도달합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건 정말 아시고 그 다음 용 하나만 인수 자리에 sum 함수의 인수 자리에 뭐가 작성되어 있죠? average라는 함수가 작성되어 있죠.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첩함수, 복합함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첩함수라는 함수를 결합시키는 원리가 이 원리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공부하실 때 함수명 익히셔야 되고요. 원래는. 그 다음 인수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종류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종류를 익히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 아마 sum 함수를 이미 average 함수를 이미 한 번쯤 작성을 하고 오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함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배우고 나면 왜 함수 결합이 안 되는지. 그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그다음 동영상 자료들, 유튜브나 뭐 나와 있는 자료들 다 보시면 그냥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끝.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혼자서 그다음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있죠. 그 예제는 잘하죠. 근데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리를 터득해서 그걸 응용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업무에 어떤 내용을 접목을 시킬지는 기본이 있어야 접목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원리 좀 익혀두시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개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러 갈 겁니다. 그 오른쪽에 함수 날짜 및 시간 그리고
시트를 옮겨가시면 이동하시면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재는 알아서 펼쳐서 따라오시고 자, 현재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마법사에 가지 않고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함수식 작성 이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오늘 날짜, 현재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today입니다. today. 함수명 대문자로 적든 소문자로 적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 함수의 시작 가로 열고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인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오늘 날짜가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함수 중에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now라는 함수 씁니다. now. 이것도 바로 작성할 겁니다.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now라는 함수를 쓰고요.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 가로 열고 닫고 여기도 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 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나타난다. 시간 부분이 두 부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19시 54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짜에서 연도를 표시해주는 함수 year라고 합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해주는 함수 month라는 함수를 씁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일을 표시해주는 함수 day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빈 셀 하나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좀 들어갈게요. 수식에 함수 삽입 함수 마법사 범주 모두 그 다음 year라는 함수 찾으시고 year 확인 조금 자 제가 시리얼 넘버는 일단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A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가 방금 뭐라고 이 함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표시한다. 그러면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실 줄 아세요? 네? 날짜 데이터 입력하실 줄 아시냐고요? 대시 01이라 하셔도 되고 그냥 1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함수의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연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연도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값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함수의 인수 작업을 하실 때 날짜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입력하신다면 직접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신다면 함수 인수 작업하실 때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됩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 놓으면 이걸 날짜로 인식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죠? 2020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확인.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하겠다. month죠. 자, 그러면 함수를 작성해야 되니 이 꼴이 필요하고 월을 표시하겠다. month 가로 열고. 자, 날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날짜 데이터가. 그러면 방금처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이중 따옴표 묶어서. 아니면 날짜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해야 되겠네요. 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날짜 자 B4에 가서 뭘 가져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이거 따로 오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화면 보세요. 그리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었을 때요? 에? 에? 이렇게 찍어도 돼요? 아 잠깐만요. 뭐, 정신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럼 데이 안 된다고요? 데이라는 함수는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날짜 데이터 직접 입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에서 뭘 표시하겠다고요? 1을 표시하겠다. 1.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죄송한데 좀 제발 생각 좀 합시다. 에?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자, B4셀에 가니까 뭐 있죠? 발자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엔터 치면 이 녀석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4가 없어지고 뭐가 남아 있습니까? 머릿속에. 엑셀 머릿속에. 응? 저 값을 가져오겠죠. 엑셀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이해를 하세요. 그게 함수를 잘 아는 방법입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면 B4가 사라지고 이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날짜에서 뭘 표시한다고요? 1을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네? 자, 보세요. 엔터 치면 엑셀이 계산할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그러면 투데이라는 중간 계산 과정이 우리 눈에는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엑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이게 없어지고 뭐가? 중간 과정에 이게 남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날짜 데이터에서 뭐 일자를 표시하겠다. 뭐? 됐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다고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데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와야 된다고요? 네? 네? 날짜. 그러면 인수 안에 있는 2020 이건 뭐죠? 데이터의 종류가 날짜. 됐습니까? 자, 그러면 B4셀에 가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네? 자, 데이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음? 데이 입장에서 날짜 데이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B4셀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B4셀에 가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있냐고요? 네? 날짜. 데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무슨 인수로서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필요하다고 날짜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today라는 함수의 결과값은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today 함수의 결과값 데이터의 종류가 뭡니까? 네? 날짜. 그럼 방금 설명드렸던 day 함수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면 뭐?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도 상관없다. 이게 함수를 결합하는 원리라니까요. 작성하는 원리. 이걸 빨리 터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함수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B18셀로 가셔서 그러면 데이 일자를 표시할 건데 날짜 데이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날짜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하거나 아니면 날짜를 나타내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today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에서 연월일을 표시하셨다면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해주는 함수 hour, 시간 데이터에서 분을 표시해주는 함수 minute, 시간 데이터에서 초를 표시해주는 함수 second. 자, 그러면 자 hour부터 볼게요. 시를 표시하겠다.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시를 표시하겠다. hour라는 함수 찾으시고 이런 상황일 때 이런 함수가 필요하다. 그게 함수 공부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H가 어디 갔죠? hour 확인. 자, 여기도 C를 넣으면 신경 쓰지 말고 모른 척 하고요.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이 함수 처리하는데 시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면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된다. 날짜도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된다. 12시 땡땡 시간 입력하실 때 24분 땡땡 48초 그 다음 이중 따옴표 묶어야 이걸 시간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시간 데이터에서 뭐 시 부분을 표시한다. 12시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시간 데이터에서 분을 표시하겠다. 미니츠 함수를 씁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equal minutes. 자, 그러면 저기 상단에 있는 B7셀 참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단에 있는 B7셀 참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year, month, day라고 하는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은 오로지 뭐에 관심만 가지냐면 날짜 데이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 다음 hour, minute, second라는 함수는 오로지 시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즉 B7셀에 가면 시간과 날짜와 시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로지 어디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시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시간 데이터 가져와서 뭐 분을 표시해 준다. 6. 그 다음 초를 표시할 시간 데이터 초로만 표시하겠다. second라는 함수를 씁니다. equal second. 함수명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뀝니다. 가로 열고. 그럼 이 자리에 이걸 적어도 될까요? now라고 적어도 될까요? 네? 이해되세요? 오케이. 요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원활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중첩하는 내용 이해하신 거라고요. 자, 엔터. 넣어보고 아니면 우리 빼버린다는 방식으로. 자, 그 다음 연, 월, 일 의미를 가진 숫자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함수 데이트라는 함수 씁니다. 데이트.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데이트라는 함수 찾으시고 함수명 데이트 그리고 확인. 자,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어 입력란에 아래쪽에 보시면 커서 놓으시고 숫자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2020 그다음 달, 월을 나타내는 숫자 그다음 day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일자를 나타내는 숫자
1. 자,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날짜로 표시해 줍니다. 날짜 데이터로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함수도 있겠네요. 시 분초 의미를 가진 숫자를 시간 데이터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time이라고 합니다. time.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time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time 확인 hour라는 입력란에 컷을 넣으시고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 오른쪽에 보면 숫자 12라는 숫자 minutes 분을 나타내는 숫자 24분 세컨드 초를 나타내는 숫자 48초 48초가 아니고 48 그럼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형식 틀에 맞춰서 그러면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시간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표시 형식을 복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수업 있죠? 네? 금요일날 수업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저는 다음날 수업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 하루 날 잡아서 하지 마세요. 네? 컴퓨터는 그거 의미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쪼개서 하시고 자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우리 시간 입력 어떻게 하냐고요? 기본 시간 입력. 방금 다 했잖아요. 시 땡땡 분 땡땡 초 이렇게 입력한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 시간이 그럼 이게 시간 데이터로 나오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항상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표시 형식이라는 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실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표시 형식 실습 안 했나요? 했죠? 했죠? 자, 우리 예제 파일 했죠? 다? 네. 자, 시간에 대한 건 제가 종류가 VC를 나타내지 H가 있고 V를 나타내는 M이 있고 초를 관리하는 S라는 코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왔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면 요건 두 부분을 나타낸다는 건 뭡니까? 시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코드가 HM을 가지고 조합을 했을 겁니다. 요건. S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분이니까 두 개가. 그 다음 원래 보통 시간은 우리가 엑셀 처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시간 입력은 24시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시간제는 몇 시간제죠? 12시간제죠. 자, 그래서 그냥 화면만 보세요. 이건 알아야죠. 셀스식 대화상자에 가는 단축키는 오케이, 컨트롤 1 가면 그냥 보세요. 우리 시간에 대한 코드는 한 적이 없는데 H 한 개. 그러면 12니까 한 자릿수, 원본이 자릿수가 크면 그대로 다 나타낸다. 그 다음에 M 두 개, 분 두 자리. 그러면 분이 뭐 1분, 2분, 3분이면 01, 02, 03 이렇게. 그 다음 12시간제로 나타내는 코드가 AM/PM이라는 코드를 씁니다. AM/. 그래서 지금 12시 24분 뭐 48초에 해당되는 데이터이니까 그중에 시하고 분만 나타내고 12시간제 표시하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 오늘 며칠입니까? 에? 12월 1일이에요.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달력이 몇 번째 있죠? 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 앞에 달력, 내년도 달력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보셨어요? 화요일이 달력이 몇 번째 있다고요? 세 번째. 혹시 두 번째 있는 달력 보신 적 없어요? 두 번째라 해도 틀림 같지는 않은데요. 기준에 따라서.
다이어리 같은 데 보면 월요일도 시간 달력도 있습니다. 간혹. 보편적으로는 이제 일요일 시간 달력이죠. 자, 방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답해 주셨던 그 사항에 맞는 함수가 위크데이입니다. 특정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합니다. 요일을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질 때 그 상에 딱 맞는 그게 함수입니다. 함수. 의미 있으면 합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위크데이입니다. 위크데이. 위크데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위크데이 확인 아니면 더블 클릭 인수 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날짜 그래서 날짜를 직접 입력해 볼까요? 01이라고 하든 1이라고 하든 상관없고요. 날짜 직접 입력하셨다면 이중다운표 묶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수가 리턴 타입이라 그래서 달력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달력 종류.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1, 2, 3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일요일이 첫 번째 1 위치값, 토요일이 점점점 토요일이 일곱 번째 7의 값을 가지는 달력의 종류를 1이라고 합니다. 1.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달력 1. 그다음 간혹 월요일이 첫 번째인 달력 있죠. 월요일이 첫 번째 점점점 일요일이 일곱 번째인 달력. 그 달력의 유형을 종류를 2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 없고요. 우리는 1번, 2번만 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정도니까. 자, 그러면 1이라고 입력하면 세 번째 요일입니다. 리턴 타입. 그 다음에 지우시고 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일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3, 2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확인. 자,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위크데이. 함수식은 수식이니까 이 꼴이 필요하고 위크데이.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자, 날짜 데이터가 첫 번째 인수로서 뭐가 와야 된다고? 날짜 데이터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자리에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게 안 돼요. 판단 안 쓰죠? 그러면 이 녀석이 가로를 닫았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가로 안에 있는 것도 먼저 계산하면 투데이라는 내용이 없어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2020-12-1이라는 데이터가 남아있겠죠. 그렇게 이제 함수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콤마 아까 달력 유형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1, 2, 3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1번, 2번만 기억하세요. 앞에 예제에서 2번 적었으니까 이번에 1번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일요일이 첫 번째인 달력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요일? 화요일 몇 번째 있다고요? 1, 월, 화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의 위치값 3이라고 돌려줍니다. 2월 25일 날 도서를 빌려갔다고 하죠. 책을 빌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3월 5일 날 반납을 했습니다. 빌려간 일수가 얼마쯤 되죠? 네?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엑셀을 좀 많이 어느 정도 다뤄보신 분들도 사실은 날짜 계산은 날짜 다 할 수 있으니까 날짜 그런 겁니다. 근속 일수 계산하세요라는 이런 질문을 업무 처리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왜냐고요? 이런 내용을 이런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냥 참고로 듣고 잊어버리세요. 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키포인트가 되는 것만 오늘 익히세요. 네? 키포인트 되는 것만 하시고 어려운 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특이하게도 날짜를 입력을 하면 이면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녀석이 1900년 1월 1일이라는 날짜를 딱 입력하면 이면에 정수값 1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1900년 1월 2일을 딱 입력하면 이 녀석이 내부적으로 2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점 시간이 흘러 2020년 12월 1일이라고 오늘 날짜를 딱 입력을 하면 이 녀석이 내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44,166이라는 값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900년 1월 1일생입니다. 예? 그리고 2020년 12월 1일 현재 살아있습니다. 제가 며칠간 살았죠? 방금 정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암산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빼기 44,166 빼기 1 하면 제가 살아온 일수 아닌가요? 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되냐고요? 날짜 빼기 날짜가 성립이 한다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 이면에 뭐 숫자 데이터가 있는데 숫자는 가감수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다시 역으로 산출하면 뭐 날짜 데이터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면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엑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속인수 계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포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최근 날짜에서 이전 날짜를 빼면 되죠. 그렇게 대여 일수 계산하는 방법은 방금 날짜끼리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기억나세요?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일단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번. 자, 그래서 요 사항에 맞는 방금처럼 날짜 빼기 날짜 사항에 맞는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스라고 합니다. 데이스.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나타냅니다. 과거에 이제 다른 함수가 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법사에 갈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일단 함수 삽입까지. 그럼 데이스라는 함수만 찾으세요. 데이스라는 함수. 여기까지 하고 싶겠습니다. 데이라는 함수도 있었죠. 자, 이게 미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자, 함수명 옆에 s가 붙으면 개수 개념입니다. 우리 영문법에 복수 2개 이상 s 붙이는 것처럼 s 함수명에 아니면 나중에 인수 공부할 때 s가 붙거든요. 인수 옆에 s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다 개수 개념입니다. 개수 개념. 그러면 요건 날짜에 대한 개수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날짜 일수 차이 일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스라는 함수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end 데이터 그러니까 두 날짜를 자 어제 날짜 그러면 자 봅시다. 내가 방금 원리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제 날짜하고 오늘 날짜하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누가 무겁죠? 어제 날짜하고 오늘 날짜하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누가 무겁습니까? 네? 오늘 날짜가 무겁지 않아요? 방금 원리를 가르쳐 드렸는데 원리를 가르쳐 드리지 않더라도 알아야죠. 어제보다 오늘 밥을 3그릇이나 더 먹었는데 3끼를 더 먹었는데 당연히 지금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씩 지나면 정수값 일찍 증가한다고. 그래서 엔드 데이터 끝나는 종료 날짜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날짜에 해당됩니까? 반납일자가 되겠죠. 그 다음 스타트 데이터는 뭐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시작 날짜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이 자료에서는 어디에 해당되죠? 대여일자가 되겠죠. 자, 그런 이제 문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건 엔드 데이터 스타트의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자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매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확인하면 결과는 자,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결과는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